자, 교재 145쪽 보세요. 145쪽. 자, 보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오고, 요걸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슨 시설을?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해서 기반시설 연동제. 자, 모두 뭐를 방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다. 다시 한번, 요거는 항상 표를 갖고 비교를 꼭 해놓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두 개 구역을 합해서 무슨 제도?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말하죠. 자, 첫째,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그러면 개발이 완료되다 보면 기반시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끝나게 되면 뭐가 들어서요? 건물이 들어서지, 건물이. 그러면 뭐 도로 확장하거나 공원 만들거나 이런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게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기 의라고 하죠. 두 번째로, 지정 대상은, 자,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 그럼 어디를 말할까요? 주상공을 말하겠죠. 주상공은 항상 뭐 하는 지역? 개발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끝나 있는 지역. 그럼 여기서 당연히 개발행위를 하게 된다. 그럼 개발행위를 하게 된다면 기반시설은 뭐 할 것이 예상? 부족. 기반시설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지만 기반시설 설치는 자, 뭐한 지역? 곤란. 그럴 때 지정하는 게 무슨 구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지정 절차.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지정하거나 제한 절차 물으면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근데 이 지정 고시하는 사람이 특광시장군수예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지정의 효과는 당해지역.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해지역이 어디? 주상공. 주상공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그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확인해 보면, 자, 상업은 얼마죠? 1500이지. 가장 높은 숫자. 그 다음에 주거는 500, 공업은 400. 그러니까 개발 쪽은 1500을 주는데 주거나 공업은 그보다 낮게 주는데, 자, 주거가 500, 공업은 400 이렇게 주는 거지. 거기에 최대 한도. 그 최대 한도 얼마? 50%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주거지역 최대가 500인데 50%로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 250으로. 자, 상업지역은 750으로.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200으로. 이렇게 강화시키면 개발행위를 좀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적게 하겠지. 그래서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개발행위는 뭐만 갖추면?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되니까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해주기는 해주되 그런 곳을 이렇게 지정해서 강화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개발 행위를 아무래도 좀 적게 하게 된다. 그러려고 지정하는 게 무슨 구역이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섯 번째로 지정 기준 물으면 모두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말해. 자, 요게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면 기반 시설은 이제 반대로 여기는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야. 그럼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니까 뭐가 필요한지요?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저쪽과 차이점. 저기는 자, 새로 개발할 수는 없고 새로 만들기도 어렵다. 이거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자, 지정 대상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외의 지역이다. 그럼 외의 지역이다. 그럼 어디를 말해? 녹관, 농자. 저기가 주상공이니까 여기는 녹관, 농자.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렇게 다 쓰면 또 안 틀려. 녹지지역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녹지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 여기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럼 이런 지역에서 역시 무슨 행위를 하게 된다? 개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무슨 시설이? 기반 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문장 그대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 필요하니까 그 기반 시설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설치를 못하면 그 설치하기 위한 뭐를 확보? 용지를 확보해 줘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 저기는 설치가 안 되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필요하니까 기반 시설을 뭐하라?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 확보라. 그러면 기반 시설 부담 그 말은 누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부담해서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 자, 절차는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 지정 고시하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내는 게 바로 의견 청취가 있느냐 없느냐. 이쪽은 있는데 저쪽은 없잖아. 근데 맨날 저쪽에다 있는 걸로 나오든가 아니면 이쪽이 없는 걸로 나오든가. 그러면 지정 고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특광 시장군수다. 그럼 저기 의견 청취는 누가 된다? 주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아까는 아랫사람. 근데 아랫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그때는 누가? 주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는 자, 기반 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지정의 효과는 아까 미리 한번 배웠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 시설 무슨 계획을? 설치하는 계획.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아까 어디서 나왔지 이게? 방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5번째 나왔잖아. 5번째지요. 바로 여기서 맨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 놈에다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구역 지정 후에 요 지정을 제한을 연장할 때에는 심의 거쳐 연장한다. 여기서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러면 아니다고 찾아야 되겠지. 꼭 거기서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 출제를 하는 거야 시험에서. 그래서 설치 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이제 수립했으면 요거 어디다 반영하라 이렇게 나와. 바로 관리 계획에다가. 자, 기반 시설을 지금 뭐 한다? 설치한다. 그러면 기반 시설의 설치는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거든 다시 어디에다가 관리 계획에다 반영하라 이렇게 나오고, 요 1년에 대해서는 해제 조항이 있어. 해제. 실효 조항, 해제 조항. 그러면 실효든 해제든 무슨 날에? 다음 날.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안 하면 1년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 수립된 경우에는 그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무슨 계획만 수립돼도? 지구 단위 계획만 수립했는데도 이미 이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유는 아까 배웠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은 무슨 시설? 기반시설. 아까 있었지. 그럼 기반시설 설치 배치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설치 계획 이미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기준은 역시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항상 양쪽을 비교하되 또 하나 정리해 볼게요.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정은 항상 지정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원칙이.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예외적으로 꼭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기본적으로는 지정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지정하여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자 먼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자 뭐 된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있다. 그럼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면 뭐 한다?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가 용도 지역 등이 변경이나 해제가 돼서 역시 행위 제한이 자, 뭐 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또는 인구 증가율이 자, 몇 퍼센트? 20% 이상인 지역. 요런 데 세 군데 해당되면 무조건 와라. 지정해서 바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걸 많이 내. 행위 제한 이렇게 나오지. 여기 행위 제한이 뭐 됐어? 완화 해제. 여기는 완화만 됐어. 그런데 어찌 됐든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든 해제가 되든 사유를 구분해야 돼. 여기는 뭐 때문에? 법령의 제정 개정에 의해서고 요거는 용도 지역 등이 뭐 돼서 변경 해제가 돼서 완화된 거지. 사유를 알아야 돼. 사유를. 그래서 2번과 3번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사례로 나와. 요 지문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례로 나와. 그래서 용도 지역 등 그럼 뭘까?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어. 그래서 그 구역과 지구가 있는데 변경은 대부분 지역으로 문제가 나와. 해제는 전부 뭘로 나와? 구역으로 나와. 구역. 시험에서 딱 답이 정해져 있어. 변경 문제 내려면 뭐가 변경돼? 용도지역 변경되는 걸 시험 내. 해제 내면 뭐를 내? 용도 구역을 내. 왜? 용도 구역은 기본적으로 뭐 하려고? 보전하려고 돼 있잖아. 보전. 그럼 보전에서 뭐 되면? 해제되면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답이 정해져. 용도지역 나오면 뭐? 변경으로. 용도구역 나오면 해제 이렇게 나와. 실제 한번 해볼까요? 주거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럼 이런 경우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나왔어. 이거 맞아 틀려? 틀렸다 찾아야지. 이건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고 있잖아. 이거는 개발이고 이건 뭔데? 보전이잖아. 이런 걸 낸다는 이야기야. 그럼 반대로 관리지역을 변경했다. 뭐로? 주거지역. 그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맞았다. 이렇게 찾아야지. 뭐가 행위제한이 완화됐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가 앞에가 더 보존되고 뒤에가 더 개발 개념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그게 완화됐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린벨트 뭐 됐다? 해제됐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해제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맞겠지. 대부분 용도구역은 뭐 때문에? 보전 때문에 돼 있잖아. 보전. 보전에서 뭐 되니까? 해제. 또 한 번은 시가화로 나왔지.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런 게 자 2번에 대한 사유야.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라고 나오냐면 허가 건수가 전년에 몇 건,
근데 그 뒤에 몇 건 이렇게 나오지. 예를 들어서 100건인 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늘었다 이렇게 나왔어. 얼마? 30 늘었잖아. 얼마 이상? 20 이상. 인구 증가율이 5%인 C가 25%가 됐다. 그럼 얼마? 20 늘었잖아. 그러면 그것도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2번, 3번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직접 뭐로? 사례로 바꿔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 경우 생기면 반드시 뭐하고? 지정해야 한다. 그럼 이 경우가 아닐 때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특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까지를 반드시 구분하고 가셔야 돼. 자, 책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145조.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뭐한 지역? 곤란한 지역.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대상, 주상공.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심의 거쳐 지정고시. 지정효과, 지정효과는 자, 첫 줄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요렇다 이상한 말로 써놨죠. 그래서 그냥 건폐율 용적률 대통령 정하는 범위 그거 지우고 바로 그 책 가로 속에 있는 걸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그 뒤에다 이렇게 쓰세요. 50% 뒤에다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거기다 그냥 과히 고쳐서 써놓으세요. 50%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한다. 미안해. 책을 쓴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말로 대통령령의 범위를 하고 괄호를 왜 써줄까? 그냥 아예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문 나오면 항상 뭐라고 나와? 요 지역을 당해 지역이라고 그래. 요 지역에 적용할 최대 한도. 그럼 요걸 말하겠지. 그 최대 한도를 얼마? 50% 안에서 강화 또는 완화라. 이렇게 나오면 될 거지. 자, 다음 장 넘겨서 기준하고 나오면 자, 일단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만 체크하고. 그 다음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다 해서 오른쪽에 시설 이름 나올 거예요. 도로, 공원, 녹지하고 학교 이거 고치셔야 돼.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야. 대학을 제외. 우리 이건 단독으로 시험 나온 거잖아.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하고 나면 뭐? 대학 찾아야 대학. 나머지는 그냥 상식이야. 자, 도로 있어야 되고 학교 있어야 되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미니 신도시야. 그럼 미니 신도시니까 얼마일까? 규모? 아까 규모 10만 이상이겠지. 10만 이상. 그럼 미니 신도시 들어서려면 뭐 있어야 돼? 도로, 공원,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다 있어야 돼. 그런데 미니 신도시 뭐는 대학은 설치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신도시에는 대학이 있어야 되겠지? 미니에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미니에는. 자, 그 다음에 지정 등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그 다음에 꼭 지정해야 되는 게 박스로 나와 있네. 1번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 완화 해제. 2번 용도지역 변경 해제되어 행위 제한 완화. 3번에 1번 자,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20 이상 늘었지. 뭐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전년도하고 전전년도를 구분하겠나요? 올해로 보면 전전년도가 언제야? 재작년이지. 전년도는 작년이겠지.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2017년에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다. 근데 2018년에는 130건이었다. 그런 말이지.
얼마? 30% 늘었잖아. 20 이상이니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인구 증가율이 얼마? 20 이상 높아졌다. 이렇게 나왔고. 자, 지정 절차. 여기는 의견 청취가 있다. 그 의견 청취가 누구였다? 주민의 의견 청취였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지정 기준. 역시 국장이 정한다. 했고 일본에 보니까 최소 면적 얼마? 10만 이상. 그래서 미니 신도시 이런 거지. 그다음에 계획 설치 계획 수립권자는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예요.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여 이를 관리 계획에 반영하라. 그다음에 수립 의제 내용에서 쭉 내려오면 수립 의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정 해제 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의 무슨 날에는 다음 날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설치 비용 납부는 그 책에다 좀 추가하세요.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그 건축 행위는 뒤에다 무슨 시설 단독 숙박 단독이나 숙박 시설 등을 얼마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무슨 행위 신축이나 증축 행위 이거 하는 사람은 설치 비용 납부하라. 그러면 개축할 때는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신축과 증축으로 한정해놔서.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보면 그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는 게 쭉 나올 거예요. 참고로만 하시고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도 보실 필요는 없어. 요거 시험 문제 내면은 못 맞춰. 5개 지문 써놓고 높은 수는이라도 낮은 수는 낮은 거 나열한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건데 못 맞춰 이렇게. 혹시라도 뜯어갖고 와서 보시던가 그러면 돼. 뜯어갖고 보다가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면 5년간 정지돼. 그러니까 한 문제 차라리 안 맞추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 다음 오른쪽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오른쪽 페이지에 그 부과 및 납부 기간이 나와. 아까 어떤 사람이 부과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이 납부한다고 그랬지? 단독 숙박 200 초과는 뭐였어? 신축 증축 행위한 사람이 돈 낸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언제 부과하고 언제 납부하는가 그 문제야 지금. 그래서 첫 줄 특광시장 군수는 그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슨 허가? 건축허가지.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그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면 돼. 그럼 반대로 우리 납부자들은 그 부과를 받으면 사용 승인을 뭐 할 때까지 신청할 때까지 근원을 내야 돼. 요걸 날짜를 자꾸 내는 거야 시험에서. 날짜 기억하고 맨 밑에 납부 방법. 납부는 당연히 현금, 카드로 납부하지만 중요한 건 뭐? 물납을 인정하고 있어.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넘겨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항상 무슨 기구다? 심의기구다. 그렇게만 알면 되고 자, 페이지 쭉 넘겨서 이번 과정은 이제 거기까지로 끝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할 거를 미리 예습을 미리 할 거니까 다음 주에 그거 꼭 좀 기억을 해 오시도록 하세요. 자, 무슨 시, 무슨 구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항상 무슨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국토계획법이야. 국토계획법. 대한민국의 모든 시나 군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데 자, 크게 보면 우리가 용도를 2개로 도시나 비도시로 구분해 보죠. 도시나 비도시로. 그러면 도시지역을 지정하든 비도시를 지정하든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자, 결정되면 반드시 무슨 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한다. 요렇게까지 이제 공부하셔야 돼.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계 모든 관리계 결정은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한다. 이렇게 배우셨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그럼 이제 결정되면 그때부터 뭐 한다? 사업하겠죠. 사업하는데 이제 이때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법이 끝나? 국토개발법이 끝나.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도시개발법이 들어와.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맨 처음에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요거를 지정고시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계획? 실시계획.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배운 거야 지금.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 작성되면 인가고시. 지정권자가. 그러면 인가고시 인가의 효과는 뭐다? 시행자 확정돼서 공사 착공 권리 준다. 그럼 착공 권리 받았으니까 공사 착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은 시행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수용할 때 방식과 환지로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수용 방식은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되거든.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보고 들어가면 무슨 검사 받고?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했다고 공고하면 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시설 사업하고 똑같은 절차야. 똑같아 절차가. 대신에 앞에 뭐가? 두 개가 더 있는 거야. 두 개가. 이러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비법에 가면 요걸 뭘로 바꾸면 돼? 정비구역으로 바꾸면 돼. 그럼 정비구역 바꾸고 개발계획이 있어. 다시 그 위에다 두 개를 더 쓰면 정비사업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법이나 똑같아. 사업하는 방식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하는 거? 공사완료 공간. 이건 어디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쪽에다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너무 쓰지 말라는 이야기지. 요건 미리 한번 외워놓으면 돼. 그럼 항상 거기에다가 뭐가 두 개 더 있다. 그럼 도시개발 이렇게 하면 여기만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그러면 여기만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분 분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출제할 때도 여기다 출제할 일이 없어. 시험에서. 출제 안 할 거 아니야. 어디다만. 여기다 출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절차는 내가 뭐 할지는 몰라도 순서만 그냥 쭉 외우시면 돼. 순서만. 대신에 이제 환지 방식은 땅을 서로 교환을 해줘야 돼. 그럼 교환하려니까 여기는 무슨 계획이? 환지 계획이 작성돼야 된다. 요게 이제 나오는 거지. 시행자가. 그래 놓고 이제 공사가 완료됐다. 자, 완료가 되면 여기는 공사 완료했다고 공고 먼저 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방식이 뭐냐? 요걸 묻겠지. 원래 여기는 순서가 뭐가? 검사가 먼저고 공고가 나중이죠. 근데 환지 방식은 뭐가? 공고가 먼저고 검사가 나중이야. 이것만 물어봐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원리만 알면 아 여기는 바뀌었다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잖아. 뭐하고 뭐가? 준공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험에도 내면 이쪽 절차 낼 거 아니야. 이쪽 절차.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에다 두 개가 바뀌었다. 그것만 알면 시험 문제 푸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하나 기본을 알고 있으면 아 요거 바뀌었다 그러면 알아들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는 거야. 그래서 자 순서는 요거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올 때 요거를 이제 알아봐야 돼. 개발계획 수립고시는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해. 지정권자가. 요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우리 관리계획 결정권자야. 결정권자를 여기 이름을 뭐라고 그래? 지정권자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는 거야. 이름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그럼 역시 누구? 지정권자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법은 전부 누구하고 누구야? 지정권자 아니면 시행자야. 지정권자 아니면 시행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맨날 묻는 게 뭐야? 지정권자 묻는 거지. 아니면 뭐 물어봐? 시행자 묻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요걸 꼭 공부해 오시라는 얘기야. 지정권자고 시행자.
다음 주 할 건데 여러분이 미리 한번 보고 오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무조건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누구는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관리 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알면 지정권자하고 시행자 쉽게 알 수가 있어. 문제 자체가. 그다음 요 시행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이걸 외우라는 얘기야. 시행자 그러면 크게 두 개 있다. 뭐하고 뭐 있었죠? 행정, 비행정, 또 공공, 민간 이런 거 있었지? 그걸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구분해 줄 거고. 또 하나, 요 개발 계획은 뭐가 들어있느냐 이런 말을 좀 외우셔야 돼. 이제는 문장 그대로 개발 계획이야. 그럼 개발 계획에는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시행 방식이 들어있어. 이걸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할지 혼용으로 할지를 어디 계획에서 요 개발 계획에서 정해줘. 그래서 시행 방식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또 시행자가 정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대로 하면 요게 행정, 비행정, 여기 공공, 민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서 시행 방식이 만약 환지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게 환지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 요건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이게 나와야 돼. 정해져 있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행 방식이 뭐다 그러면 시행자 이름이 뭐다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발 계획 요거를 꼭 기억해 보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 무슨 기간이 시행 기간 이런 게 있어. 시행 기간. 언제 해서 언제 끝난다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개발 계획에는 수용 사용에 관한 토지의 세부 목록 요게 꼭 들어있어. 뭐에 관한 거? 수용. 우리가 지난주에 국토계획법은 수용한다.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 고시 기억나? 실시계획 고시. 여기는 수용한다. 무슨 계획? 개발계획 고시야. 딱 답이 두 개야. 시험장 가면 국토계획법에서 수용 시점 물은 무슨 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 이렇게 나와. 이쪽 법에 물으면 개발계획 고시야. 개발계획 고시. 여기에 실시계획 있잖아. 있지만 여기서 아니라 어디에서 개발계획 고시할 때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미 개발계획에서 수용한다는 목록이 여기서 정해지니까 이 시점에서 수용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를 묻는 거지. 이쪽 법이냐, 자, 저 도시 국토계획법이냐. 자, 이제 지금 이쪽에는 도시개발법이 이 법이 되겠지. 도시개발법 시간에 이게 이 법이야. 국토계획법은 다른 법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법은 무슨 계획? 개발계획 고시하면 수용한다. 자, 국토계획과 다른 법에서는 무슨 계획? 실시계획 고시되면 수용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내용이.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앞으로 개발계획 하면 요걸 기억을 꼭 하고 오셔야 돼. 그래야 이번 과정부터는 지난번에 안 배운 걸 여기서 좀 더 배우려면 머릿속에 항상 개발계획에는 요게 들어있다 생각하셔야 돼. 요걸 몰라도 돼. 기간까지는. 요거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요걸 배우게 돼. 우리가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인가까지 몇 년? 3년 안에 인가 신청하라 이런 거 배우셨지? 그때 내가 또 기간이 있는데 우리 지금 못 배우고 넘어간다 하는 이유가 요런 거를 지금 또 거기다 적용을 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은 기본만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요런 게 꼭 들어있다. 무슨 계획에는? 개발. 그러니까 내가 개발 계획하면 무슨 방식? 시행 방식. 시행 방식이 정해지면 누가 정해져? 시행자가 정해져. 그리고 뭐에 관한 게? 수용에 관한 문제가 이미 여기서 정해진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자, 그러면 시행자하고 지정권자하고 시행자 왜 이렇게 알려주냐? 도시개발법 문제가 6개가 나와. 6개. 6개가 나오는데 수용 방식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나와. 환지 방식도 기본은 하나 아니면 2개 정도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쪽이 더 많아. 이건 내용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실제는 환지를 안 하는데도 문제 나올 때는 여기서 더 많이 나와. 그다음에 요 과정에서 2개나 3문제가 여기서 나와. 그리고 여기에 관한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 요놈만 갖고 해도 시험 문제 답을 맞춰. 내용 많이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요 뒷 문제는 다음 문제야.
요 앞에 과정 두 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를 꼭 좀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요 기본 틀이 잡히면 나중에 정비법으로 5월 달에 할 때 쉽게 넘어가. 근데 요게 이제 이번 달에 안 되면 5월 달에 도시정비법 할 때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법의 요 환지가 무슨 사업하고 정비사업과 같아. 환지 방식이 무슨 사업과 정비사업과 같은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도 환지계획 나오잖아. 그럼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환지처분 그러잖아. 그럼 여기는 무슨 처분? 분양처분 이렇게 나와.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땅이니까 환지고 여기는 아파트 주는 거니까 뭐라 그래? 분양한다 이렇게 말해. 과정만 바뀌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환지를 이쪽은 관리처분. 환지처분하면 분양. 그러니까 이쪽 법이 공부가 되면 정비법은 쉬워져.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 정비사업은 과정은 어렵지만 시험장 가서 3개 맞는 건 누구나 맞출 수 있어. 이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실무 과정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잖아. 근데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와. 쉽게 나오는 게 딱 3개가 있어. 그것만 갖고 맞추시면 돼.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면 요거 공부 쉬워지고 그때 가서 내가 하라는 거 우리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정비사업 다는 해줘. 다. 그래놓고 5월 달에 한번 다 해주고 나면 7월 달부터는 다는 안 해. 그냥 시험 나온 거 몇 개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거는 맞추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강조하는 이유가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이 합해서 12문제가 나와. 12문제가. 그럼 국토계획법 몇 개인데? 12개인데 요 놈에 의해서 12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국토계획 보통 8개에서 9개 정도 맞추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에 가면 6개나 7개를 맞게 돼 있어. 여기서 점수가 확보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보를 못 하잖아. 그러면 저 뒤에 건축법, 주택법 확보하기 어려워. 왜? 건축법, 주택법 합해서 이것도 14문제인데 여기 7개밖에 안 나와. 이것도 역시. 그래서 여기서 뭐 만점 맞을 수도 있는 건 아니거든. 왜 항상 건축은 우리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여기서 기본을 좀 잡아주면 돼. 그러면 요거 되면 금방 쉬워져. 점수 맞는 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공법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결론은 국토계획법이 얼마나 잘 되느냐 요 문제거든. 요 문제가 되고 도시개발법은 요 과정만 정확하게 잘하면 돼. 이 과정만. 그리고 수용 방식. 요거는 수용 방식은 뭐 어려운 것도 없어. 그냥 간단한 내용 몇 개 해다가 그다음에 환지 방식 내용 딱 뭐 배워? 요거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때는 안 되는 쪽은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반대부터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요거 2가지 과정 그다음에 요거 외운다. 그러면 이 법은 그냥 쉽게 접근이 돼. 근데 요거 이름 모르잖아. 요거 이름 모르고 이 과정을 모르게 되면 전체가 또 안 돼. 요 방식 자체도 어렵게 돼 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 미리 필히서 꼭 공부해 보셔야 돼. 예습을. 요것만 해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용어가 금방금방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는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복습은 당연히 하셔야 돼. 복습은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 3월이거든. 4월까지는 무조건 3개 중에서도 일단 무슨 법에다만 국토계획법에다만 좀 치중하시면 돼. 우리가 도시개발 배워도 복습은 항상 어디 있죠? 국토계획법 계속 좀 반복하시라는 얘기야. 요거 이해 못하면 나머지 하기 어려워져. 그러니까 4월까지는 일단 무슨 법에다 국토계획법에다 신경 쓰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5월부터 넘어가면 그때 이제 되면은 도시개발법 하나 도시정비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시면 돼. 만약에 안 되면 도시개발법 다음에 그냥 주택법으로 넘어가면 돼. 주택법 가서 그 부분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 확보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리 좀 해보시도록 하고. 자, 다음 주는 이런 개요 없이 바로 설명 들어갈 테니까 예습은 꼭 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